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 고체 결정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5단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시 입방 구조, 채시 입방 구조, 이런 거, 단순 입방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겠습니다. 화학 결합에 따른 고체 결정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체 결정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입 물음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는 과일이 무질서하게 무더기로 쌓여 있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체도 구성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된 것과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 있습니다. 고체 입자들의 배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고체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체 결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죠. 고체 결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체 결정은 먼저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배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하는 걸 생각했어요. 고체 결정이 있는데 배열이 규칙적인 것을 결정성 고체 이렇게 됩니다. 규칙적이면 결정성 고체, 결정성 고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규칙적이면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성 고체는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 결정, 그 다음에 공유 결정이라고 하죠. 공유 결정, 또는 이런 것들을 원자 결정이라고도 얘기해요. 원자 결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합물들을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 네 가지, 이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금속 결정을 이 단원에서 좀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것들은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결정성 고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정성 고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 입방 구조, 단순 입방 구조, 그 다음에 면시 입방 구조, 면시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채심 입방 구조, 이렇게 되어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단원에서 고체 결정을 공부하면서 결정성 고체,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단순 입방 구조와 면시 입방 구조, 채시 입방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보죠. 자, 보면 결정성 고체에 나와야 돼. 우리가 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 지금 규칙적이다 라고 했던 거였죠. 결정성 고체라는 것은 배열이 규칙적이고, 배열이 규칙적이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배열이 결정성 고체에 있어요. 결정성 고체는
구성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요거 배열이 규칙적이다. 일정한 모양을 가진 고체이기 때문에 녹는 점도 어떠냐면 얘네들이 특징적으로 봤을 때 녹는 점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녹는 점도 일정하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비결정성은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배열이 불규칙적이고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결정성 전체 구성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그렇죠? 불규칙하고,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다. 배열이 불규칙하다. 그리고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고체로서 유리, 고무, 옅, 플라스틱 이런 것들, 옅 같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성 고체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특징을 본다고 하면 녹는 점 있죠.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석영의 녹는 점은 일정하지만 유리의 녹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그 까닭을 구성한다. 녹는 점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이 일정하다 했다. 지금 석영은 녹는 점이 일정하대. 녹는 점이 일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그 입자 배열이 어떻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정성 고체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은 일정하지 않대. 녹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불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불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다. 불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슨 고체라고 한다가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으면 결정성 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성 고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결정성 고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 까닭을 구성 입장의 인력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했는데, 인력이 규칙적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은 인력이 일정하지만 불규칙적 배열하는 것은 인력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사의 인력이 불규칙해요. 입자사의 인력도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우고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자 결정이라는 말 나와요. 분자들의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자, 이렇게 결정은 이게 결정성 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성 고체 중에서 분자 결정,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결정성 고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루어진 고체,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 등이 있다는 분자사의 인력이 약하므로 녹는 점이 낮다. 전기전도성이 없다.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흑연 같은 것들은 분자 결정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죠. 전기전도성이 없는 것으로만 기억할게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한테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느냐? 녹는 점이 있는 것은 이 얼음 같은 것들은 이제 극성이기 때문에 수소결합도 H2O죠. 수소결합도 있고 쌍자쌍자사의 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고,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는 이산화탄소 무곡성 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만 작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보면 결정의 종류 있죠.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분자 사이에는 각각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느냐 그랬는데,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얼음. 자, 그러면 여기서 얼음에서 얼음은 극성 분자야. 그죠? 얼음은 극성 분자. 얼음 극성 분자이면서 어떤 힘을 작용하느냐 그랬으니까, 얼음은 뭐 극성 분자 H2O이면서, 그죠? H2O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요거 먼저 H2O니까 수소결합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소결합. 그 다음에 극성이잖아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사이의 힘, 쌍극자 사이의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도 있다고요? 분산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드라이아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드라이아이스는 무극성 분자잖아. 무극성 분자하고 드라이아이스는 CO2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은 뭐냐? 분산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죠? CO2가 있다. 이것들은 분산력만 작용할 것이다. 이것들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얼음은 극성 분자이다. 그리고 얼음의 분자 H2O이기 때문에 수소결합과 쌍극자 사이의 힘, 그 다음에 분산력. 드라이아이스는 분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공유 결정입니다.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도 한다 하는 거예요. 구성 원자들이 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고체를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흑연, 석연 등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석연, 흑연 등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각각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봐도 이게 탄소 원자잖아. 탄소 원자, 이 원자들끼리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흑연을 보면 여기서 탄소 원자 이렇게 있다가, 탄소 원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육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탄소 원자 하나가 몇 개하고 결합하고 있어? 3개하고 결합하고 있죠. 전자 하나가 남지, 자유전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흑연 같은 것들은 전기전도성도 있어요.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탄소 하나. 얘네들은 탄소 하나가 4개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다 하잖아. 그죠? 얘네들 전자가 여기서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없어. 하지만 흑연은 탄소 하나가 3개의 다른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의 다른 탄소 원자들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남잖아. 그 하나가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공유 결정이지만,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매우 단단한 까닭을 토의해보자. 전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4개 탄소 원자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다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탄소 원자 1개가 여기 보면 탄소 원자 1개가 몇 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다른 4개의 탄소 원자, 다른 4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했지. 탄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물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물 구조를 하고 있다. 얘네들은 우인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층상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몇 개의 탄소와 다른 3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4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층상 구조를 하고 있다. 층상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잘렸죠? 저쪽에서 화면이 조금 잘려서 이렇게까지 한번 카메라를 좀 움직여서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탄소 원자 한 개가 다른 4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고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층 간의 결합은 약해요. 이 층 간의 결합은 층간 결합. 층간은 약해. 결합이 약하지만 여기 탄소 사이의 결합, 요 층, 이 탄소 사이의 결합, 한 층에서의 탄소 사이의 결합은 매우 강하다는 거야. 매우 강한 이런 결합을 이루다. 그래서 오죽하면 연필층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층간의 구조는 약하기 때문에 종이에다 비비기만 해도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있다. 따라서 흑연이 다이아몬드보다 약하고 잘 부스러진다는 얘기야. 이 층상 구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잘 부스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라이드에 요거 다이아몬드는 요 부분이죠. 탄소 원자 한 개는 다른 4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면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흑연은 탄소 원자 한 개가 다른 3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온 결정은 쉽게 얘기해서 이온이라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즉 이온 결합으로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에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온 사이 인력이 매우 강함으로 녹는점이 높고 고체 상태에서는 정전도성이 없어요. 액체 상태에서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정전도성이 있다. 고체 상태에서는 그 입자들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도 이동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움직임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도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온 결정을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즉 이온 결합으로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고체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염화나트륨과 산화마그네슘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온 결정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까닭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단단하게 고체 상태가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액체나 수용액 상태 있죠. 여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각 이온이 해리되어 있다라고. 녹아있는 해리되어 있다. 각 이온이 해리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리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고 없고 하는 거. 따라서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결합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각 이온이 해리돼서 결합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따라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볼까요? 금속 결정입니다. 금속 결정은 금속 양면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금속 양면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 금속 결정은 금속 양면과 자유전자 사이의 그냥 인력이 아니라 정기적 인력, 정정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해요. 정정기적 인력, 즉 금속 결합으로 금속 양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녹는 점이 높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고 특유의 광택이 있다. 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전기 전도성이 그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이 세 번째라고 한번 해볼까요? 전성은 납작하게 퍼지는 걸 얘기해요. 전성과 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성은 길게 뻗어놨고 뽑히는 거, 연성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 열전도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광택을 나타내는 것, 전성이 있는 것, 연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금속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금속의 특성이에요. 자, 금속 결정을 보면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자들 자유전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이온하고 정정기적 인력에 있어서 뭐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것들이 변형이 된다고 해서 정정기적 인력 때문에 그냥 전성과 연성 깨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물질은 어떤 결정에 속하는지를 한번 써봐라. 다음 결정은 어떤 결정에 속하는지 써봐라. 어떤 결합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KC 이온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정은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하겠죠. 이온 결정. SiO2 됐어요? SiO2. 그럼 저렇게 됐으면 쟤네들은 뭐예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공유결정이라고 해요. 공유결정. I2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은 분자결정이라고 해요.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은 금속결정.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의 차이를 어떻게 좀 다를까 하는 것이죠. 공유결정을 무슨 결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원자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원자결정. 원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는데 끊어지면 매우 높고, 이거 분자결정. 이것도 공유결합이잖아요. 그렇죠? 분자들 간에 결합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이고, 금속 결정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온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이고,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다.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그것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결정의 종류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분자 결정 얘기했어요. 분자 결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원자 결정을 얘기했죠. 원자 결정을 공유 결정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공유 결정을 원자 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 결정. 또 뭐가 있어요? 금속 결정이 있지. 금속 결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을 얘기했어.
이혼 결정. 그럼 분자 결정의 구성 입자는 뭐로 되어 있느냐?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자. 얘네들은 원자 결정은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들을 얘기해봐라. 얘네들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과 뭐? 자유전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얘네들은 이온 결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자 사이의 힘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분자 간의 힘이에요.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힘.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은 공유 결합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금속 결합이죠. 금속 결합. 얘네들은 어떤 의미냐?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론점은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의 차이가 다 공유 결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공유 결합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녹론점이 낮다. 이런 것이고 얘네들은 녹론점이 아주 매우 높다. 녹론점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높다. 이온 결정도 높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전도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얘네들은 고체나 액체에서 분자 결정들은 정전도성이 다 없어요. 없어. 얘도 없어. 그런데 원자 결정 중에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흑연이 전기를 통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탄소가 다른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 전자 하나가 남는 거예요. 결합에 관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 역할을 하면서 전기전도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금속 결정은 당연히 고체나 액체일 때 전기를 잘 통해요. 이온 결정은 고체일 때는 전기를 통하지 못하고 액체일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를 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결정 구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결정 구조를 보면 결정성 고체에서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특정한 구조를 이룬 것으로 결정 격자라고 한다. 단위 격자를 결정 구조 내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작은 구조를 이야기를 한다. 단위 세포라고도 한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단순입방 구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위치한 구조를 단순입방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입방 구조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육면체라고 보면 각 모서리에 각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위 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자르겠다는 거예요. 딱 반이 자르겠다.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거 9를 하나 잘랐다는 2분의 1로 잘라지고 또 이렇게 잘랐으면 4분의 1 될 것이고 한 번 더 잘라니까 8분의 1이 되겠지. 8분의 1개의 입자가 단위 격자 입자 수 생각하면 8분의 1개짜리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잖아. 그래서 한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한 개 있다. 그 다음에 단순입방 구조에서 이렇게 된 것들, 이건 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수, 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수. 가까운 입자수가 이게 몇 개 되느냐? 얘네들은 각 꼭지점에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옆에 또 다른 것이 다른 정육면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옆에 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것들이 가장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섯 개가 된다. 옛날 말로는 이제 배울수라고 되어 있어요. 배울수가 6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수입방 했고요. 면심입방 구조의 단위격전의 입자수는 몇 개나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고 연심입방 구조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면심입방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을 면심입방 구조라고 하느냐 하면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있고 각 면의 중심에 입자가 한 개씩 위치한 구조다. 자, 지금 꼭지점에 단순입방 구조 꼭지점에만 있었잖아. 근데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있고 각 면의 중심에 입자가 한 개씩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나요? 정육면체가 있어. 지금 정육면체 있으면 각 꼭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꼭지점에 있고 요 윗면에 하나가 있고 옆면에 또 하나가 있고 이 앞면에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면에 하나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에 하나씩 있다. 그러면 단위격자당 입자수를 생각해보면 꼭지점에 있는 거 8분의 1개 입자가 몇 개 있어요? 8분의 1개 입자가 8개 있지. 여기서 한 개 나올 것이고 6곳의 면에 2분의 1개 입자가 6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격자당 총 입자수가 얘는 요거 하나하고 요거 3개에서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4개가 된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고 가봐요. 지금 요거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이게 가깝겠어요? 요게 가깝겠어요? 면 위에 있는 게. 그죠? 여기는 요게 1이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2가 될 텐데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가까운 애들이 여기 있는 거, 면에 있는 애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수는 그러면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 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얘가 아니야. 그렇죠? 요 면에 있는 애라는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인접한 면이 지금 3개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요것도 같은 위치에 있잖아. 같은 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4개가 있고요.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거 4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쪽 면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거 지금 요거하고 요거 이것들이 또 가상해서 여기서 좀 4개가 또 나타나시죠. 또 보면 이렇게 된 것들이 있죠. 이제 옆면으로 요거 그래서 여기서 4개가 이렇게 나타난다. 총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입자를 돌려서 하면 가장 가까운 입자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얘는 12개가 돼요. 12개가 배울수라고 해요. 배울수가 면심입방 구조는 12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면요. 채심입방 구조라는 거 있어요. 채심입방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있다는 거예요. 꼭지점에 입자가 한 개씩 있다. 그리고 정육면체의 중심에 입자 한 개가 위치한 구조를 얘기한다는 거죠. 정육면체 위치 한 개가 위치한 구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각 꼭지점에 있어요. 8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중앙에 입체적으로 봤을 때 정중앙에 한 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채심입방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8곳의 꼭지점에 8개의 입자가 있었으니까 여기 한 개 있죠. 중심에 한 개 입자가 온전히 있죠. 중심에 한 개 입자가 중심에 있는 한 개 입자가 온전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씩 합해서 이게 2개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 격자당 입자수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몇 개? 좀 여기 있는 거. 정육면체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치가 다 같겠죠. 8개가. 그러니까 8개가 이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배위수가 8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면시입방 구조와 채시입방 구조 중에서 입자가 더 촘촘하게 배열된 것은 어느 거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 격자 내 입자수를 한번 보면 단위 격자라고 했죠? 단위 격자 내 입자수를 구분해서 보자. 면심 입방 구조와 채심 입방 구조가 있으면 면심 입방 구조는 각각 시점에 8개의 8분의 1짜리가 8개 있었죠. 그리고 각 면에 2분의 1짜리가 6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 4개가 됐었던 거 기억나죠? 채심 입방은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고 정육면체 중앙에 하나가 있었지. 그래서 총 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개가 됐고 얘는 2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단위 격자 내 입자수가 면시 입방 구조는 4개가 있고 채시 입방 구조는 2개가 있으니까 면시 입방 구조가 더 촘촘하게 배열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면시 입방 구조가 더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다.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체결정 구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장 작은 구조를 단위격자, 단위세포, 단위격자. 단위세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의 구조를 2가지 정도 써봐라 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체결정의 종류와 구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학습 목표를 내가 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정도로 해주시고, 교과서에 남아있는 문제들 좀 충실히 풀어서 중간고사도 여러분들 그때그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행평가, 인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대비해주고, 오픈북이 아니라 오픈 노트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해서 그거는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교과서 다 베껴도 좋고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써놔도 좋고요. 어쨌든 노트를 보고 한다. 수행평가 할 때 학교에 나오면 바로 수행평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학교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하십시오.